이차 함수의 최대 그리고 최소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함수에서는요, 함수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함수 값이라는 게 뭐냐면요,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3을 대입해 보면 얘는 2가 되고요. 제곱하면 4니까 약분해서 2, 마이너스 3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x에 어떤 값을 대입해서 계산해서 나온 y값, 얘네들을 우리는 함수 값이라고 하죠. 자, 어떤 함수에서는 이런 함수 값들이 무수히 많죠. 그러니까 x가 얼마냐라고 정해지면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자, x가 얼마다 라고 정해지면 그에 따른 함수 값들, 얘가 바로 그 함수 값인 거죠. x가 얘일 때의 함수 값,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요. 이런 애들은 무수히 많죠. 자, x가 이 값이다 라고 정해지면 그에 따른 함수 값은 얘다, 이렇게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x는요, 그 x가 될 수 있는 값들은요, 실수 전체의 값인 거죠. 즉 x는 그 어떤 값도 올 수가 있는데요, 그 y값, 즉 함수 값은요, x에 의해서 정해지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y는 x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모든 값이 다 올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x가 정해지면 얘가 y고요, 이렇게 정해지면 얘가 y고, 정해지면 얘가 y고, 정해지면 y인데, 지금 보시면요, x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y값은 어떻습니까?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러다가 x가 요 값일 때, 즉 꼭지점일 때, 그때 y값이 가장 작고요, 다시 커지죠. x가 이제 요 값이면은 그때 어떻게 다시 얘가 되니까 다시 커집니다. x가 여기 오면 그때 y값은 얘가 되니까 더 커졌고요, 또 x가 요 값이면 y값은 얘가 되니까 더 커집니다. 계속 커지겠죠? 그래서 이게 y값들 중에서 x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정해지는 y값들 중에서 가장 작을 때의 값, 얘를 우리는 최소값이라고 하죠. 그럼 y의 범위는요, x의 범위는 실수 전체가 되겠지만 y의 범위는 자, 요 값 위로만 정해지죠. 그 아래에 있는 값은 y값, 함수값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을 때의 값을 최소값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보통 최소값은요, 미니멈, 그래서 소문자 m을 쓰고요, 최대값은 맥시멈, 그래서 얘는 대문자 m을 보통 나타냅니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두 개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고요, 또 하나는 위로 볼록인 포물선인데, 그 각각의 경우 최대값과 최소값을 볼 겁니다. 자, 먼저 a가 양수인 경우, 아래로 볼록이겠죠. 이런 경우는요, 그 y값이요, x가 자, 점점 커짐에 따라서 y값 점점 작아지다가 꼭지점까지 와서 반등하죠. 반등,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아래로 볼록인 경우는요, 그 최소값이 존재를 하죠. 그런데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이쪽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고,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일 경우에는 최소값만 존재한다. 그리고 그 최소값은 바로 얼마나 똑같냐면 꼭지점의 y좌표 값이죠. 얘가 바로 최소값입니다. 자, 반대로 위로 볼록인 포물선 같은 경우는요, 최대값만 존재하겠죠.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시 최대값은 그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과 같다라는 사실,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이차 함수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꼭지점입니다. 이차 함수 문제에서 한 90% 이상이 꼭지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지점 매우 중요합니다. 꼭지점 구하는 방법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김에 자, 꼭지점 구하는 두 가지 방법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차 함수는요, 그 형태에 따라서 그 표준형이라는 식과
일반형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자, 먼저 표준형 한번 알아볼게요. 이차 함수의 표준형은 어떻게 생겼냐면 y는 a 괄호 열고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표준형의 장점이 뭐냐면요, 표준형을 보면 그대로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딥니까? 바로 p, q가 바로 그 꼭지점의 좌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얘 말고 얘를 다 전개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하죠. 이차 함수의 일반형. 자, 선생님 늘 느끼는 건데 글씨를 참 못 씁니다. 자, 어쨌든 자, 일반형은 y는 얘를 쭉 전개해서 정리해 놓은 건데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애들은 꼭지점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변형을 해서 꼭지점을 알 수 있는 이 표준형으로 바꿔줍니다. 바꿔줘야 꼭지점 좌표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바꾸는 방법, 일단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거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건데요. 자, 기본 원리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이 두 개의 항에서요, x제곱의 계수인 a를 묶어냅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x제곱만 남겠죠. 얘는 a가 없는데 a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 a를 얘 분모로 밀어 넣으면 됩니다. 자, 플러스 분모로 밀어 넣으면 a분의 bx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얘를요 조금 뒤로 빼죠. 이렇게. 조금만 더 빼야겠구나.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이 괄호를요 우리는 완전 제곱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완전 제곱 어떻게 만드냐면, 완전 제곱 만드는 방법은요, 자, x의 계수가 지금 a분의 b잖아요. 얘의 반의 제곱을 더해주죠. 얘의 반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곱해주면 반이거든요. 그래서 a분의 b에다 2분의 1 곱해주면 바로 2a분의 b가 됩니다. 그리고 얘의 제곱이 뒤에 오죠. 자, 2a분의 b 제곱은 얼마냐 하면 바로 플러스 4a제곱분의 b제곱입니다. 그런데 자, 식에서 없던 게 갑자기 오면 식 자체가 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를 또 뺍니다. 마이너스 4a제곱분의 b제곱을 한번 빼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죠. a에다가 자, 괄호를 열고요, x가 오고, 다음에 얘 반 있죠, 얘가 옵니다. 플러스 2a분의 b, 그리고 괄호 닫고 제곱. 이렇게 하면요 이만큼 세 개가 완전 제곱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얘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얘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얘를 괄호 앞에 있는 a와 곱해서 뒤로 빼죠. 원래 c가 있었고요, 곱해서 뒤로 나오면 자, 마이너스 곱하면 a가 약분되죠. 그래서 4a분의 b제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자, 표준형으로 바뀌어 있죠. 그럼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는 바로 x좌표는요 얘를 0이 되게 만드는 x값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2a분의 b고요, 콤마 y좌표는 c-4a분의 b제곱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표준형을 만들어서 꼭지점 좌표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바꾸는 게 첫 번째 방법인 거고요. 자,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쓰는 건데, 자, 이 과정으로 그 꼭지점을 구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얘를 공식을 써서 빨리 구합니다. 그 공식이 뭐냐면,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의 좌표를 한 방에 구하는 방법은 바로 이거죠. 마이너스 2a분의 b. 자, 얘를 이용해서 바로 꼭지점의 x좌표를 한 방에 구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y좌표는 어떻게 구하냐면, y는 얘를 외워서 쓰는 게 아니고요, 얘가 구해졌다면
그 값을 x에 대입해서 계산된 값이 바로 y 좌표가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한번 몇 개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차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구해 볼게요. y는 자, 이거 두 개의 항에서요. 마이너스 3분의 1을 묶어냅니다. 괄호 열고 x제곱에다가 자, 얘는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자, 마이너스 3분의 1은 분모에 밀어 넣는다 그랬죠. 근데 이제 분수기 때문에 못 밀어 넣습니다. 물론 밀어 넣어도 되는데 분수인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죠.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냐면 얘 역수를 곱해줍니다. 자, 마이너스 3분의 1 역수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3이거든요. 얘를 곱해줍니다. 곱해주면 바로 마이너스 6x가 되죠. 그리고 괄호 닫고 뒤에 마이너스 1이 옵니다. 자, 이렇게 묶어내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완전 제곱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얼마가 와야 되냐면 x의 개수가 마이너스 6입니다. 마이너스 6의 반의 제곱이 오죠. 마이너스 6의 반이 얼마냐면 2분의 1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바로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리고 없는 게 왔으니까 다시 빼야 됩니다. 마이너스 9. 자,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적어주시고요. 자, 바로 열고 자, 이만큼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바로 x가 오고 얘가 옵니다.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요. 자, 마이너스 9는 앞에 있던 마이너스 3분의 1과 곱해서 뒤로 빼죠. 원래 마이너스 1이 있었고 곱해주면 플러스 3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정리 y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바로 꼭지점의 좌표는 3,2라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차함수의 최대 또는 최소값은요. 자, 뭐가 됩니까? 자, 일단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면 최대값을 갖습니다. 그 최대값은 바로 2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자, 최대값이 2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요. 자, 얘를 이제 그 공식으로 좀 빨리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공식으로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구한다고요? 마이너스 2a분의 b. 자, 2 곱하기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입니다. 다음 b는 2가 되죠. 얘를 계산하시면 자,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요. 얘는 3분의 2가 되고 분의 2죠. 얘는 분모 분자에 똑같이 3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약분돼서 2분의 6이고요. 약분하면 3이죠. 아, 3이네요. 3, y좌표는요. 3을 이제 x에 대입해서 계산한 결과가 바로 y 좌표가 됩니다. 자, 3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3 대입하면 곱하기 9가 되고요. 더하기 또 3 대입해 주시면 6이고요. 마이너스 1이네요.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죠. 더해주면 플러스 3이고요. 더해주면 플러스 2. 그래서 2 이렇게 나오네요. 어떻습니까? 훨씬 빠르죠? 그래서 이 방법을 고등학교에서는 주로 씁니다. 자, 기억하세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얘 최대값 또는 최소값 중에서 존재하는 값을 구해라. 뭐가 존재합니까? 마이너스죠. 그럼 위로 볼록이네요. 위로 볼록이면 최대값이 존재하죠. 아,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존재하는구나. 그럼 최대값은요. 꼭지점의 y좌표죠. 한번 구해볼게요. 자, 꼭지점 좌표를 구해보면 자, x좌표 마이너스 2 a분의 b, a가 마이너스 2죠. b는 8입니다. 플러스로 바뀌고요. 얘는 4니까 약분하면 2가 되네요. 2, y좌표는요. 2를 대입하면 되죠. 2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 곱하기 4 더하기 8이 16 더하기 4가 되죠. 얘는 마이너스 8이니까요. 요거 계산하시면 플러스 8이죠. 4 더해주면 12가 나오네요. 그래서 바로 최대값은 꼭지점의 y좌표니까 최대값 12를 갖는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른 형태의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있고요. 2차 함수의 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핵심 뭐냐면 x가 b에서 최대값 마이너스 6을 가질 때 그랬습니다. x가 6에서 최대값 마이너스 6을 갖는구나. 얘가 의미하는 바 굉장히 중요하죠. x가 b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6을 갖는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요. 이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주고 있죠. 바로 b, 마이너스 6이 꼭지점 좌표다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x가 b에서 최대값 마이너스 6을 갖는다라는 말은 바로 b, 마이너스 6이 꼭지점 좌표다를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꼭지점 좌표 b는 자, 꼭지점 x좌표 b는 어떻게 구한다? 마이너스 2a분의 b죠. 자, 마이너스 2 a가 지금 마이너스 1이죠. b가 2입니다. 이거 계산하면 바로 b가 나오죠. 그래서 b는 바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약분해서 1이네요. b가 1. 그 다음에 꼭지점 y좌표가 마이너스 6이니까 x에 1을 b가 지금 1이니까요.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 나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x에다가 1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1, 다음에 플러스 2, 플러스 a가 되고 그 결과가 바로 y좌표인 마이너스 6이다. 여기서 a가 나오죠. 더해주면 1이고요. 넘어가면 a는 바로 마이너스 7이겠죠. 이렇게 a와 b를 구할 수 있습니다.